네, 자, 충북 합격생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축하를 충분히 받으셔도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에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한 20년, 10년 뒤에 이제 선배들이나 이제 후배들님들은 이제 여러분 동기들을 독한 놈들, 독한 동기 뭐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코로나 동기라고 야, 독한 애들이야, 쟤네들 뭐 이런 얘기. 아마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조금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으니까 조금만 이제 가시면 이제 해피엔딩, 예, 위아더 월드 예, 하실 거니까요. 이제 면접 오픈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지방직 공통으로는 먼저 드렸는데요. 그 모든 지방직을 다 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통상 이제 필기 발표 나면 직후에 정규 강의 하면서 정규 강의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면접 인트로덕션 개념으로 해서 오픈 강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시간이고요. 그 면접 그 발표가 난 김에 면접 공고문이 나왔으니까 혹시 뭐 면접 공고문 좀 주의하실 거나 있으면 좀 말씀 같이 드리고 그러는 시간 그리고 면접 전체적인 진행 그리고 뭐 주요한 문제 분석 약간 뭐 너무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예, 맛배기로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좀 알려드려서 대략적인 면접 그 충북의 면접의 전체적인 개요를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규 강의이기도 하고요. 이제 유튜브로도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공고문이 나왔으니까요. 공고문을 좀 보죠. 예, 뭐 특이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인정성 검사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 강력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예, 뭐 보내요. 그냥 그래서 또 갔다 오셔야긴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특이 사항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고된 대로 이제 갔다 7월 9일 날 갔다 오셔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온라인 검사라서 다행이네요. 옆에 있는 도에서는 오프라인이라서 무조건 갔다 와야 되고요. 예, 그래서 안 오면은 떨어뜨린다고 면접 못 본다고 이렇게 막 해놔가지고 뭐 슬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온라인이시니까 그때 맞춰 가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갔다 오시면 됩니다. 인적성 검사 관련돼서는 제가 오픈당에서 따로 찍어드린 게 있는데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갔다 오시면 된다. 하기만 하시면 된다. 정도 하시고요. 또 자기소개서를 늘 냈습니다. 자기소개를 냈으니까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기도 마찬가지로 오픈 특강에도 올라가져 있고요. 뭐 정규 강의로도 올라가져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쓰시면 좋겠다. 음, 충북은 자기소개서를 아니 이게 충북의 면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빌런들이 오십니다. 빌런. 예. 교수님들. 예. 교수님들이 문제예요. 어디나. 예. 옆에 충남도 좀 교수님들이 조금 좀 그러신데 충남보다 한술 더 뜨는 데가 예, 충북입니다. 참고로 충남은 원래 거의 비슷하게 했었는데요. 지난해 15분 반틈으로 딱 줄여줬어요. 깔끔하게. 예,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신 사나운 게 좀 있고요. 또 교수님들이 좀 조용하시면 이제 공무원분들 같이 오시잖아요. 그럼 공무원분들이 뭐 지역사회 가시면 알겠지만 교수님들이 뭐 왕이시죠, 지역에. 어디 감히 공무원들이 몇 질문들 하고 그래요. 근데 교수님들이 좀 조용하고 계시면 이제 공무원분들이 뭐 이것저것 좀 더 많이 물으시게 되는데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질문들을 좀 곧잘 많이 하는 조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복불복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관되게 말씀드리기가. 또 어떤 데는 이제 사전 조사서라고 하죠. 아침에 가서 뭐 쓰는 거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충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라는 대로 하는데 과정은 조금 번거롭고 좀 면접 내용이 좀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걱정들은 많이 하시는데 뭐 결과가 중요하죠. 뭐 결과가 그 결과는 뭐 거의 뭐 특이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고 그냥 안정적으로만 준비하시면 되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기소개서 이제 말씀드리다가 그랬는데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그냥 좀 열심히 쓰시면 좋겠어요. 그냥 성의 있게 열심히 예. 뭐 잘 쓰고 뭐 그걸 가지고 점수 평가하는 거 아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면접위원들 그냥 쓱 한번 보시는 정도예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는 정도이지 요거 가지고 뭐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전혀. 자세한 말씀은 자기소개서에 드린 바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시고 웬만하시면 좀 정보 위주로 본인이 그냥 뭐 소소한 거라도 알바 했어요 쓰지 마시고 알바 무슨 알바 몇 명 언제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뭐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살붙여서 좀 적절하게 좀 얘기를 성의 있게 하시면 좋겠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특이사항 없는 것 같고요.
뭐 예고된 대로 이제 간호보건 의료기술직분들 먼저 보시게 되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예, 먼저 빨리 면접이라는 게 자고로요. 빨리 보는 게 최고입니다. 뭐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하지만 짧으면 짧은 대로 그냥 빨리 보는 게 최고고요. 그러실 겁니다. 하여간 좀 먼저 보시게 될 테니까 간호보건직 분들은 제가 따로 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아무튼 좀 먼저 보시게 되는 구조이고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면접 기간이 좀 짧아서 다행이네. 몰아서 한 번에 빡 봐버리니까 예, 좋습니다. 참고로 저 옆에 또는 27일 동안 면접을 봅니다. 야, 이게 무슨 예, 나라를 건국할 만한 시간 동안 면접을 보아서 좀 그런데 그래도 짧게 봐줘서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로 가고요. 뭐 일자 정도는 뭐 참고로 좀 보십시오. 가끔 보면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분이 진짜로요. 예, 매년 제가 한 분 정도씩은 보는 것 같은데 면접 일자 잘못 하셔가지고요. 그나마 좀 예, 일찍 알았으면 다행인데 뒤에 알았는 경우도 제가 한 분은 보기는 봤었어요. 진짜로.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황당했는데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뭐 아시게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의사항인데 한간 학원가에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뭐 확진자 혹은 그러니까 밀접 접촉에 의한 자가격리자 역시 다 면접을 볼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뜨문뜨문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조건 여기 보시면 뭐죠? 신청서 안 내면 못 본다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되게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지역마다 워딩은 조금씩 다른데 18시 전일 18시까지 면접 기간 전일 18시까지 예, 이거 예, 안 내면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면접 3일차예요. 예, 그 전날 스터디를 했어요. 그 전전날 보건소로부터 밀접 접촉자라고 자격이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먼저 못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공무원들의 트릭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 경북도는 여러분들 면접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보건소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참고로 보건소는 누구 걸까요? 독거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구조가 약간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 보건소에서 오케이를 해줘야만 면접을 볼 수 있고 면접을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그 전날까지 신청한 사람의 하나고요. 이해하셨죠? 느낌이 신청을 내가 뭐 그날 금요일 날뭐 내가 스터디를 했어요. 몰랐어요. 지났는데 월요일 날 내가 면접은 수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갑자기 확진자 통보를 받았어요. 자 밀접 접촉자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못 본다고요 면접을. 잘 모르시고 무조건 보는 것처럼 하는 게 알려진 건 되게 잘못된 사실입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그러면 전날 세팅을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공간만 만들었다고 될 게 아니라 면접위원한테 방역 조치가 돼야 되고요. 당연하게 그 공간에서 방역 안전요원이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간단치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밀접 접촉자라고 칩시다. 만약에 보건소에서 오케이를 해줬어요. 출입증 받았어요. 그럼 택시 타고 갈 것 같아요? 알아서 갔다 오세요? 그럴 리가요. 아마 119가 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밀접 접촉자는 내가 14일 동안은 걸렸고 전파는 할 수 있으나 증상만 안 나타나는 것 뿐이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가둬놓고 있는 거잖아요. 14일 동안. 이해했죠? 여러분 면접은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 걸리는 일이지만 공동체 기준으로 보면 공동체 방역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당연히. 얼마나 민폐예요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이 앰뷸런스 119 구급대가 오시고 또 보건당국에서 보건소에서 누구가 책임자가 와서 동행을 해야 될 겁니다. 와서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서 아마 면접을 보시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다른 데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넓은 데다가 큰 방 하나에다가 중간에 비닐 커튼 같은 거를 치고 일단 방역 다 해놓고 뭐 면접인데 레벨디라고 다 뒤집어 쓰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 때려놓고 마이크 양쪽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면접을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구비 때문에 바로 본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면접위원과 뭐 이게 다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했죠?
또 확진자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돼. 그것도 마찬가지 밀접 접촉자가 외출하는 건 뭐 행정직 공무원이 외출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진도 해보고 확인해서 의사 판단에 의해서 아, 이 정도는 그냥 밀접 접촉이는데 감염이 된 것 같지 않아 라고 판단을 해서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확진자는 마찬가지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인을 해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보건당국이 무슨 일을 받아들라고? 이해하셨죠? 잘 들어보면 쉽지 않은 컨디션이에요. 이거 자체가 모든 게. 따라서 그죠? 지난해는 아예 못 봅니다라고 그냥 아예 해놨지만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서 이 조건은 모든 데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즉 중앙 지침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약간 힘들다. 걸리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가 방역이 중요합니다. 그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판에 그러니까 제발 스터디는 제발 스터디는 제발 스터디룸 같은 데서 하지 마시고 진짜로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면접을 못 보겠다. 정말로. 예? 얼굴을 봐야지만 무조건 내가 면접을 잘 보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좀 넓은데 스터디룸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스터디룸이 되게 좀 밀폐된 공간들이기 때문에 나랑 내 스터디는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동시간대 누가 확진자가 걸린 사람이 다녀갔으면 맹구 뒤져가지고 바로 연락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일단 집에다가 닥치고 계시고 검사 받으시라고. 그런 상황이니까 엔간하면 하지 마시고요.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엔간하시면 온라인으로 하시고 뭐 코로나라는 게 내가 뭐 안 걸리고 싶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나만 조심해서 될 일도 물론 아니라는 게 아주 좀 더러운 병이죠. 아주 더러운 병이긴 한데 지금 서울도 이제 뭐 방역 2단계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되게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위기의식이 되게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역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좀 아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자가 검역에 방역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 그죠? 무조건 본다 오해하지 말자. 제발. 오케이?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가격리자들은 맨투맨으로 공무원들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 그럼 나오지 못하게 매일 뭐 아침마다 앱이 있어요. 뭐 발열 체크해가지고 넣으세요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자가격리 되면 이제 박스 하나 들고 가야 됩니다. 햇반, 신라면, 체온계, 소독제 이런 거 한 박스 들고요. 쫄래쫄래 가야겠죠. 누가 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전담 공무원 1대1로 다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침이. 왜 핸드폰이냐 했더니 밤마다 24시간 스탠바이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자가격리자가 밤 12시에 복통이 일어나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싶으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본인은 바로 보건소에다가 당국에다 연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당직들을 다 24시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하셨죠? K방역이라는 게 이런 공무원들에게 약간 갈아 넣는 게 좀 있어요. 일산에서 분위기 아주 좋겠죠. 확진자가 한 명이면 밀접 접촉자는 10명, 20명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일산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의 메인 업무가 지금 그거로 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곧 얼마 뒤에 그 일부터 아마 하시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예, 한 분이라도 안 걸려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배님들. 그런 느낌으로 예, 좀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해주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위기회님, 피트인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우수 드리겠습니다. 네, 접대용 멘트 아름답네요. 뜬금없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정 같은 건 제가 또 말씀드릴 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아까 여기 오신 분한테 들었더니 뭐 제일 궁금한 이제 필압 경쟁률, 예, 필압 배수가 한 1.1점대로 보입니다. 1과 2 사이 정도로 보이는데 뭐 이렇게 동점자들이 있어서 조금 드럼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당연하게. 그래서 예년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다른데도 되게 1.1과 1.2 사이 정도를 되게 뽑는 것 같아요. 아마도 뭐 동시 합격자들이 일부 있어서 그거 약간 감안해가지고 좀 뽑는 게 아닌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 고려하면 예, 물론 이제 직렬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뭐 약간씩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뭐 예, 대학 위어드월드 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렇게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로 희망회로를 그렇게 저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면접 강사가 좀 겁도 주고 그리고 미흡도 준다고 막 얘기도 좀 하고 그죠? 그죠? 3년간 공부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미흡받으면 이런 얘기도 좀 들고 그죠? 실제로 미흡받은 사례가 있다고 안이하게 준비해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
내일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오를 텐데 뭐 제가 연기력이 좋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간단하게 이제 중국 면접 개요를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아름아름으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교재 뭐 이거는 원래 이따가 나중에 저기 수험생 오리엔테이션을 겸하는 거라서 뭐 수강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일단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따로 자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픈 자료는 이미 앞에 그 지방직 그 오픈 특강 할 때 지역별로 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그 단톡방에 그 공지사항 보시면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거기에 이 교재 뭐 전부는 아니고요. 앞부분이랑 뭐 기초지문 얼마 정도간을 오픈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다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정신이 좀 사납습니다. 제가 예,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냥 대략적으로 아웃라인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관 1.2배에서 옛날 뽑았던 대로 뽑았고요. 도일과 시행하고요. 자소서만 내시면 되고 인적사무사 보고만 다 똑같습니다. 예능과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개별 면접이 충분히 좀 길어요. 예, 25분 정도인데 30분이라고 얘기하는 긴 되게 25분 컷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좀 많고요. 그러니까 면접 시간이 길고 교수 빌런 면접위원이 오시고 이러면 이제 약간 괴로운 버전으로 좀 갑니다. 그런 것들은 이따 보겠고요. 예. 또 어떤 데는 30분까지도 보고, 그러니까 교수 일부러 뭐 빡세게 보려고 이런 거 아니고요. 대개 보면 교수 면접위원이 뭐 하다 보니 시간 관리 잘 못하셔가지고 조금 길게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접위원이 이제 세 분이시고요. 지원시군에서는 당연히 한 분 오시게 되고 한 분은 뭐 도에서 오나 뭐 다른 옆시군에서 꿔주기도 합니다. 서로 품앗이를 꿔주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엔간하면 행정직은 한 분은 교수가 오시는 것 같아요. 엔간하면 한 분은. 그리고 기술직은 꼭 교수가 아니더라도 뭐 그쪽 기술에 관련된 공무원이 한 분은 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야지 그쪽 질문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술직 뭐 교수님이 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행정은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좀 오십니다. 그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사자성어 교수님 원래도 오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네임 카드 있죠, 여러분들 네임 카드에다가 사자성어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갖고 요게 무슨 자인지 아나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뭐 한자로 되니까 뭐라고 딱 보면 참 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이죠. 이런 한자입니다. 이게 공직 생활을 하면 말이죠. 이런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이게 질문이야. 뭐야? 이런 느낌? 참고로 그분은 행정학과 교수님이 아니시고 예, 국문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끔 대전도 가세요. 대전에서 사자성어 물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가셨구나. 예, 가끔 충북도 한번 오셨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취재력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간에는 뭐 이걸 어떻게 일부 학원에서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게 개콘인데요. 뭐 이런 거죠. 충북은 그 예의를 중시하는 데라서 사자성어를 묻는다고. 그래서 국어책 버리지 말고 사자성어를 꼭 공부하고 가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해하셨죠? 그런 걸 돈 내고 들으면 참 보람이 있겠죠. 저는 솔직히 제 강의가 그럴까 봐 뭐 겁나요. 제가 남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재밌게 얘기는 드리는데 재밌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 한 8년째 오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단골이시죠. 쉽게 말하자면 면접위원, 단골 면접위원님들. 또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진짜 빌런 교수님 계세요. 표정 조금 삭막하시고요. 약간 좀 까치를 좀 넘어서서 약간 뭐 왜 그런 것도 몰라? 약간 이런 거 몰라도 공무원 돼? 약간 이런 과의 분이 있습니다. 특정조에 아마 그분이 오셔서 걸리시면 저 혹시 땡땡조 계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단톡방에 누르면 저도요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매년 그랬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게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죠? 결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전 과제는 사전 조사서를 써요. 예전에 10분을 했었는데 오늘 공고문을 봤더니 이게 15분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15분으로 일단은 되어져 있습니다. 면접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복불복으로 내기 때문에 야, 이게 참 뭘 쓰기가 참 곤란한 것도 좀 많이 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15분 정도 줍니다. 그래서 초집하시고 사전 조사서 같이 나란히 한꺼번에 쓰고
걷어갑니다. 싹 다 걷어가고 그 다음에 조별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몇 조 몇 번인데 조 번호는 제가 뭐 오전, 근데 다른 점 보니까 그 방역 때문에 아마 그런지 원래 예전에 오전조, 오후조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 한 3개로 A, B, C로 나누거나 4개로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침 8시에 와라, 뭐 11시에 와라, 1시에 와라, 4시에 와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마 그 밀접 접촉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여기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편성을 가보시면 아는데 몇 조 몇 번, 그러니까 번이라는 게 이제 순서를 말하는 거죠. 같은 조 면접, 같은 조는 같은 조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나시고 각조 1번 나오세요. 그래서 쭉 가셔갖고 쭉 면접 보시고 예 집에 가시면 되는 거고요. 2번은 웨이팅. 쭉 가다가 또 때 되면 또 가서 또 면접 보고 이게 공장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예,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분위기, 참 제가 전국에서 가장 충북을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게 이게 뭐 패턴이라는 게 이게 교수님의 마음에 달린 거라서 참 뭐라고 말하기 참 곤란한 뭐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결론적으로 일단 뭐 제가 정리하기만 조별 편차가 크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복불복이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베소에서도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게 까칠하게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약간 덕담 모드로 하는 데도 있고 이것도 차이가 있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무난하고 평이했다는 평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빌런 교수님이 안 오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뭐 약간 뭐 좀 그 정도의 느낌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이거 잘 많이 묻지 않았는데 지난해는 뭐 왠지 모르겠는데 자기소개서와 사전 조사서 아침에 쓰신 거 가지고 조금 뭐 묻는 것도 좀 있고 그랬던 저도 좀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약간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되게 버라이티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체계 업화가 중구난방 느낌?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뭐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께 중구난방으로 가르쳐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하여간 수업 때는 좀 정리해서 뭐 이게 걷어낼 거 좀 걷어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하면 교수님이 오시는데 교수님 캐릭에 따라서 좀 많이 복불복이다 정도 그 정도로 예.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많이 묻는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사자성어 교수님도 오신다. 다음에 기술직은 도리어 좀 깔끔해요. 보면 교수님 이런 교수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루틴한 질문들, 뭐 예측 가능한 질문들 위주로 좀 평이한 그런 건 있는데 퀴즈형 질문들 많이 물어요. 소위 말하는 예, 퀴즈형 질문들 이게 막 정보적인 질문들이 있죠. 뭐 기계 지금 베르누이의 정리 뭐 블라블라. 화공 지금 연력학 제1법칙, 예2법칙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호 같은 경우 뭐 보건소의 종류, 감염병의 종류, 블라블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차라리 쉬워요. 왜냐 그러면 이것도 묻는 거 묻거든요. 이거 총합이 좀 많기는 한데 그냥 거기서 묻는 거라 그거 하나 그냥 싹 알면 예, 그냥 뭐 모르지 않는다 정도 하면 되니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교수님들 때문에 조금 하드코어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복불복이다. 또 이제 그렇게 돼서 직렬은 뭐 되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도도 있고요. 자기 지원 시군이 있죠. 그래서 충북 거를 더 메인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지원 시군 거를 메인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둘 다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이것도 약간 복불복의 영역이긴 한데 추세적으로 보면 전적인 비율로 보면 충북 거를 조금 더 묻는 느낌이 있어요. 충북 발전 방안을 묻지 지원 시군 발전 방안은 잘 묻지 않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는데 이 역시도 뭐 많이 묻지 않는다고 나한테 안 묻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다 동의 공의를 비슷하게 해야 되겠다. 뭐 그 정도로 일단은 큰 틀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는 거 많다. 아침부터 사전 조사서 이렇게 뭐 쓰기 되게 곤란한 걸 받았는데 대충 그냥 아무 말로 채우긴 했는데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그거부터 시작부터 찜찜한 데다 교수님 또 잘못 만나면 또 이렇게 약간 그런 질문 받고 면접 끝나고 나서 어유 선방에서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걸요. 다 찜찜해요. 다 찜찜 이런 느낌. 뭐 그때 PT윤이 야뭐 위아더 월드 한다더라. 그래서 그런 거 위어받아서 올해도 위아더 월드 할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늘 그래 왔으니까 저는 추세적으로 뭐 그렇겠다 말씀은 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셔라.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 조사 그러면 이게 뭐냐? 아침에 가서 쓰는 게 도대체 뭔데? 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적 보시는 분들은 뭐 똑같은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개별 면접 과제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해요. 예, 똑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문제 2개 주고요. 요런 거 하나 주고 15분 동안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양식지를 나눠주고요. 막 쓰시면
걷어가고 나중에 면접인한테 복사해서 면접을 한 책상에 하나씩 다 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공통 질문지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면 답변 이 정도의 느낌. 자, 이 정도이고요. 되게 공직관 시사, 그러니까 공직관이면 뭐 이럴 때는 이 어떡할래 뭐 이런 거죠. 상사가 부당지시하면 어떡할래 질문을 해도 되는 건데 조금 자세하게 해서 주는 거나 되게 시사적인 걸 좀 많이 물어요. 시사적인 거를. 이따 보면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험이죠. 뭐 땡땡땡한 경험에 대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정도 준다. 근데 시사랑 공직관 이쪽은 거의 못 맞춘다고 봐야죠. 대개 느낌이. 그래서 그냥 아무거라도 그냥 엮어가지고 뭐라도 열심히 쓰자 컨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알아맞히기가 불가능하니까요. 자, 보시죠. 뭐 조사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1년 전에 나왔던 겁니다. 1번. 예,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시사적인 거예요.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이걸 이제 다 주느냐, 1차처럼 다 줄 거냐, 아니면 선별해서 줄 거냐. 파란 당은 다 주자, 빨간 당은 안 된다. 재정 거덜난다. 뭐 요런 거 가지고 싸웠을 때인데 재정이 부족하면 공무원 월급 깎으면 되지. 공무원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공무원만 편하잖아. 누가 또 그런 얘기를 모 신문을 비롯해서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게 뭐 잠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깎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왜 내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뭘 알아보자는 거야? 이러는 거죠. 자, 다음에 나이가 어리면 직장 상사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릴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질문 콜은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비슷하게 하는 데가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는 아주 콜이 좋아요. 이렇게 좀 비교돼요. 보내드리고 싶어요. 좀 이렇게 좀 내시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일자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언택트 문화. 그래서 산하 공공기관은 뭐 준비할 게 뭐냐. 이런 건 나올만 해요. 그죠? 예. 언택트 문화가 되는데 정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산업에서 가장 잘했다는 거 있으면 써라. 자랑하라는 얘기죠. 자랑해봐. 뭐 자랑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게 나왔고요. 다음에 1번 문제 베이비 붐설에 자 많이 뽑았어. 그러면 근데 많이 뽑는다고 뭐라고 해? 그래서 공무원 줄이자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왜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도지사님한테 물으셔야죠. 예, 아니면 인사혁신처 장관님한테 물으시거나 차관님한테 물으시거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모르는 사람 만나서 일을 해결했던 경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시사적인 거 비스름과 엮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축제가 충북의 대표적인 축제를 적고 홍보 방안 적어라 이런 건 뭐 할만하죠. 차라리 깔끔하게. 그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 블루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래? 뭐 그런 얘기고 이거는 경험이 아니고 대신에 이번에는 부당지시 어떡할래라는 질문이에요. 그 좀 체계가 없어요. 보면 약간 주먹구고 약간 랜덤 버전이 되게 강하죠. 점점. 다음에 며느님 화가 나서 요구르트 같은 음료수를 던졌을 때 본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몇 줄을 쓸 수 있죠? 12줄을 어떻게 채울까요? 뭐 채우는 것도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꾹 참고 화장실에 가서 울겠습니다. 한 줄이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12줄을 채울까? 꼭 채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채우면 좋죠. 예, 좀 여러 가지 좀 난감해요. 다음 단점, 적극행정, 공무원이 갖춰야 될 정목, 뭐 이런 건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약간 특이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명절 이동 제한 걸렸는데 철수에게 병원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임종이 얼마 안 남으셔서 고향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철수면 어떡할래? 그죠? 예. 되게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면 요거는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면 되죠. 정의란 무엇인가에 그걸 한 토막으로 딱 인용해 가면서 쫙 이러면서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뭐 그런 얘기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든지.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습니다. 코로나 2차 지원금 잠깐 보시기만 하죠. 뭐 지난주 문제니까요. 뭐 다문화도 나왔고요. 재난지원금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질문 나왔죠. 거의 비슷한 질문.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게 잠깐 안드로메다로 점점 가고 있는 느낌. 이건 이제 이런 건 이제 할만해요, 그죠?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얘기는 지방 소멸 얘기는 되게 중요한 현안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테마이죠, 당연하게.
그래서 뭐 해결 방안은 당연하게 뭐 이런 걸 좀 내놓으면 전 좋다고 봐요. 그럼 뭐 여러분 당연히 준비하고 지역에 관련된 이해나 관심들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천시가 이렇게 하니까 뭐 잘 나갔다. 그러면 이제 충북에서는 뭐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것도 그다음 낼 수 있음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예, 충북에 관련된 얘기도 좀 있고 뭐 시사적인 것도 있고 좀 뜬금없는 것도 있고 뭐 약간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뜬금포 없는 상황형 지문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위안이 있다는 건 받아보면 같이 똑같은 걸 쓴다는 거. 나만 멘붕 아니라는 거, 다들 멘붕한다는 거. 그래서 그냥 뭐든 엮어서 그냥 열심히 성의 표시를 하자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쓴 거를 갖고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위한 거리로 쓰는 거죠. 물론 잘 쓰면 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요거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몇 점 몇 점 하는 우수보통 비교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공통 질문지 정도의 느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그래서 야, 또 이거 교수님도 빌런인데 사조서도 빌런이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다들 비슷하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게 뭐든 엮어서 뭐든 쓰셔야죠. 그냥 뭐든 써보자.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연습 문제는 간단하게 수강생 분들 드리긴 할 건데 뭐 많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못 맞출 거 뭐 많이 해봐야 뭐 느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그냥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비벼 쓰는가를 얘기를 하셔야 되지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정신 건강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죠? 뭐든 열심히 쓴다. 이 정도의 컨셉으로 잡아서 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사전 조사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전 것도 다 모아져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요. 예, 뭐 계속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질문 잠깐 좀 볼게요. 기출질문. 자, 어떤 정도까지 좀 버라이어티한가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정규 수업 시작할 때는 좀 분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는 예시 몇 가지만 좀 들도록 할게요. 7급 거 필요 없고요. 9급 거 보죠. 도 거보다는 예를 들자면 예. 자, 첫 번째 거 이제 도분입니다. 여기다가 직렬과 예, 그 지원 시군까지 확인을 웬만하면 해가지고요 넣어주고요. 되게 이제 이걸 제가 세트라고 합니다. 한 세트 묶음. 예. 왜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분해해 버리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는 한 사람이 받은 질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는 게 흐름과 맥락과 비중들을 한꺼번에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분해해 가지고 뭐 충북 관련된 질문 이렇게 막 분해를 해버리면 그 패턴을 알 수가 없죠. 아마 거의 유일하게 예, 아직까지도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건 제가 예, 유일무이할 겁니다. 이게 좀 여러분 되게 수고스러운 일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좀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서로 비교도 될 수 있으니까요. 원래도 제발 좀 많이들 예, 좀 부탁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예, 굽신굽신 오픈 자료를 공개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로 보시더라도 좀 알려주시고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니은자로 한 거는 이제 꼬리지문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코트가 붙어 있는 거는 그런 말을 했다, 응시생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에 받은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좀 내가 되게 정교하게 이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 그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2분 갔더니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첫 번째 자기소개 뭐 준비하셨겠죠. 1분. 두 번째 5대 국경일 어? 여기부터 이제 허걱하기 시작하죠. 오잉? 3일째 하다가 그러면 태극기는 달았스? 예. 대충 면접 볼 때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아무튼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확진자 수는 뭘 하라는 거죠? 다음에 요까지는 가면 이제 어자오고 죄송합니다 버전으로 계속 갔을 것 같아요. 죄송 실리콘보 죄송 정도 갔을 것 같아요. 자,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건 뭐 흔히 많이 나오는 벤출 주문이라서 뭐 홍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하실 테고요. 곤란한 부탁을 받은 경험 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동료의 출장으로 인해 업무 그러니까 그 회사를 업무까지 뒤집어쓰면 어떡할래요? 이런 질문이에요. 맡게 되면 뭐 저도 출장 갈래요. 뭐 이런 건 아닐 테고 뭐겠어요. 답정너 지문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뭐 한다고 지금 뭐 어쩌라고 나보고. 예? 근데 뭐 아이 뭐 접촉 매체 좀 하셔야겠죠. 아, 당연히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창 얘기 방사선 과속기 유치지가 어딘지 아는지 뭐 지역 현안 질문이니까요. 그때 많이들 준비하신 거기는 해요. 뭐 이건 쉬운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기준 2단계, 3단계 기준이 뭐냐? 아,
좀, 예. 네.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대비책 뭐 이런 건 좀 준비하셔야 되는 질문들이기는 해요. 뭐 자영업체를 육성한다든가 네,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원래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질문이죠. 당연하게 주요하게. 그다음에 국기 개항일 또 물은 건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죠? 또 그다음에 사전 조사서 쓴 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러고요. 뭐 사조서에 고등학교 이야기를 썼더니 그거 관련돼서 뭐 어느 지역이냐, 뭐 지역이 좀 궁금했던 모양이죠. 대학은 어디 다니, 그러니까 이런 걸 원래 이제 잘 물으면 안 되는 건데 뭐 연진이 물으시면 답하면 됩니다. 약간 뜬금없죠. 아주 많이 뜬금없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 상당히 뜬금없는 과입니다. 자, 충북도는 이랬고요. 예를 들자면 괴산 봅시다. 옆에 계신 괴산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들어갔더니 정년 연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년이 연장이 되면 젊은이들 취업에 그만큼 적게 되겠죠.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답정너 질문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 아냐? 2단계와 2.5단계 차이는 아냐?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보니 뭐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사례 얘기해 봐라. 공직가치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익숙한 게 좀 나왔어요. 그다음에 유기농이란 뭐냐? 농업적 아닙니다. 일행입니다. 유기농의 장점이 뭐냐? 예, 비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얘기했겠죠. 그다음 괴산군의 현재 생산 품목 외에 다른 거 좀 생산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봐라. 자신의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어디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이냐, 집행하는 사람이냐, 약간 답정을 해준 것 같아요. 최저임금의 장점, 단점 얘기해 봐라. 단점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래? 자, 본인은 리더십과 팔로우십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나?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음에 그다음에 자소서 질문, 경험 질문 가지고 뭐 꼬리 질문 좀 몇 개 좀 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왜 괴산군에 지원했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건 또 뭐야 갑자기 뜬금포? 괴산군의 군정 목표 이건 좀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 사전 조사서를 쓸 때 공무원 준비하지 않으면 안 지킬 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임종의권법 지키 방역을 지키겠다. 제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라고 했으니까 딴지를 건 거예요. 그럼 안 준비하면 안 지키겠다는 얘기냐? 태클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어요. 다시 태클을 걸죠. 야 할아버님 그 임종을 앞두고도 너 그럴 거냐? 그러니까 예능이라고 봐요 거의. 그죠? 약간 멘탈 탈탈 털리겠죠. 단톡방 보면 약간 아 포기하는 1인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와요. 이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저도 질문을 받으면서 좀 에휴 이게 뭐라고 참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픈 특강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은 한데요. 그러니까 복불복의 영역인데 한 가지 위안은 다 똑같다는 거 컨디션은 그리고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결과로 보면 뭐 다 결과는 다 별 문제 없었다는 거. 뭐 이 정도를 가지시고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과정을 조금 힘들더라도 마음고생은 좀 하실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이 어디가 좀 인원이 이번에 많으려나요? 한 군데만 좀 더 가볼까요? 다른 지역은 좀 어떤가? 뭐 청주가 좀 그래도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청주 보시죠. 청주 가볼게요. 사전조사 지역축제 얘기가 나와서 아까 언택트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가봤니?부터 시작을 하죠. 별로 안 가봤다. 그랬더니 여기가 아닌가비요? 고향이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죠. 그때 딴 데서 왜 청주까지 지원했대요?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잠깐만 결과를 말씀드리자. 엔딩. 과정은 모르겠지만 엔딩은 아무 문제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럴 땐 의지와 각오. 뼈를 묻겠습니다. 어디 안 갑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물론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죠? 예. 저 더 이상 제가 시험 그만 보고 싶습니다. 예. 예.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여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여기 오면 되죠, 뭐. 아무튼 그다음에 봉사 경험 지금도 하는지 군 가살점 부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저는 약간 시사 뉴스가 조금 나왔던 부분이라서 물어본 질문인 걸로 보입니다. 보람 느낀 경험 이런 거뭐 얘기하면 좋고 이제 이 정도 나와가지고 드디어 뭐 하고 싶냐 물어보네요. 아 참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안 물어요. 그죠? 앞에 보면 거의 잘 많이 안 물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건데요. 그죠? 이제 하나 물었어요. 아이고 장점도 물어줬어요. 어이 너무 고마워.
딴 데는 당연히 묻는 질문인데도 여기 고마워요. 이런 거 물어주면 친화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래? 이것도 답정나 질문이죠. 뭐 그냥 알아서. 다음에 비상근무 많다. 잘할 수 있겠냐? 이것도 답정나 질문이잖아요. 네, 체력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데도 나이 많은 상사들과 잘 지낼 수 있겠나? 네. 답정너 질문. 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텐데, 네, 안 받습니다. 답정너 질문. 다음에 부당한 지시 대처한 경험 뭐 얘기하시고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데 부조리한 관행이 계속 이해된다면 어떡할래? 부조리한 관행? 이게 뭐 약간 올드 스타일 질문이기는 한데요. 뭐 간혹 묻는 질문입니다. 뭐 그냥 부조리해도 그냥 따를래요는 아닐 것 같고요. 그죠? 다 무조건 갈아엎을래요도 아닐 것 같고 뭐 대충 중간선을 좀 찾으시면 되는 그런 이 역시 답정너 질문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부분 경험형 질문이었고 행정학이나 지역 현안, 사자성어 없었습니다. 땡큐 뭐 이렇게 좀 가신 그런 겁니다. 뭐 분위기는 좀 편안했다고 좀 증언을 해주셨어요. 나오시면서 이렇게 질문 알려주시면 선생님 분위기 괜찮았고요. 뭐 이렇게 주신 거를 제가 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스펙트럼에 좀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죠? 자, 이 정도 보셨으면 좀 사이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사회복지 하나만 좀 봅시다. 이제 기술 중년은 좀 어떠신지. 기술 중년이 되려 좀 깔끔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제천 사복지, 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알겠지만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지역 특이성은 별로 없어요. 지역마다 뭔가 다르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지역에 오신 분들이 뭐 땡땡군의 뭐 현안이 뭐냐, 뭐 땡땡군의 발전 방안이 뭐냐, 인구가 뭐냐, 뭐 비전이 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묻는데 아주 뭐 이렇게 뭔가 대단하게 공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정보는 별로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일부는 아예 그런 지역 지문조차도 없다 이런 것도 확인이 돼서 지역 지문에 대한 부담은 사실 별로 그냥 몇 가지 그냥 정리할 거만 정리하면 되겠다. 이번 이제 직렬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사복직이에요. 제천이긴 합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오면 이제 더 지역 지문은 거의 많이 더 없는 축이 좀 많다는 게 뭐 어떤 큰 트렌드 같아요. 자기소개 시켰고요. 뭐 자소서 관련된 질문 두세 개 했다고 하고요. 발로 뛰는 공무원의 사자성어 뭐 얘기하셨어요. 이분이세요, 바로. 예, 그 사자성어 성어. 자사서 기반으로 물어보신 건데 뭐 당황하고 당연히 모른다고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다음에 제천시를 더 좋게 하겠다라고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아동학대 대처 예방책 뭐 복지시설 종료 이런 거 이건 그 사복직에서 주로 흔하게 묻는 보통 전공직렬주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뭐 예측 가능한 부분이에요. 친일파 후손은 잘 살지만 독립 유공자 후손은 못 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과 해결 방안 뭐또 답정너 아닌가요? 네, 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뭐 일반적인 점은 비리 알게 됐다면, 다음 비대면 서비스 얘기, 코로나 해결하는 방안, 존경하는 인물. 그러니까 약간의 몇 개 정도의 직렬 질문만 있을 뿐, 그거를 걷어내면 뭐 다시 아까 이런 거 큰 차이도 없고 또 지역 질문은 별로 없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진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뜬금없이 또 외국인 소개해봐라 이런 것도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 좀 적기는 한데 뭐 없지는 않다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없는 걸로 준비해야 돼요? 있는 걸로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있는 걸로 준비를 해야죠. 질문은 합집합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예. 교집합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직렬 다른 거 하나만 좀 더 볼게요. 뭐 간호들 먼저 보시니까 간호 쪽이 간호가 뭐 예를 들자면 보건이고 이거는 예, 보건 보죠. 뭐 보건 같은 경우 자기소개 왜 지원했니 보건직에 뭐 이게 자소서 같아요. 만약 쓰는 내용 가지고 뭐 어떤 활동인지 물어봤고 부당 지시 그냥 묻는 질문. 자 보건소 업무 아니 그래서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한 것에서 이건 뭔지 좀 설명해 봐라. 어쩌고 저쩌고 보시면 알겠지만 예 어떻게 할래? 이런 건 그냥 루틴한 질문이에요. 특별하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뭐냐라고 질문이 있었고요. 의사파업은 그때 한참 난리 났을 때라서 많이 물었던 질문이니까 예측 가능한 질문. 그렇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차이 뭐 이런 거야 뭐 공부하신 거 그냥 상식적인 것이고요. 성인 질환이란 즉 기술적이 편해요. 훨씬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다 있기 때문에 도리어 편한 지점들이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예시를 보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분은 마찬가지로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충북도기도 하지만 지역 지문은 없었고요. 다른 지역의 보건직을 볼까요? 예를 들자면 괴산 보건직이세요.
국정 5대 목표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여기 교수님 계신 거예요. 여기 뜬금없이 또 교수님 한 분 앉아 계신 겁니다. 또 물으신 거예요. 괴상군 지원이 동아리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아무도 보건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멤버가 여기서부터가 아마 보건 담당 공무원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물어보셨고 등등등등 예 뭐 등등등 똑같죠 거의 예. 요 정도만 딱 묻고 말았습니다. 퀴즈 질문. 예. 그 다음에 사전 조사서 했었던 다문화 관련돼서 또 좀 몇 개 질문, 뭐 어쩌고 저쩌고, 요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그런 거죠. 예. 뭐 특별한 질문들은 없고 또 행정직보단 도리어 좀 심플하고 간단한 느낌들이 좀 더 훨씬 강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제 뭐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정리하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복불복 진짜 심하다. 예? 심하다. 심한데, 심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을 보면, 특히 또 직렬은 뭐 조금, 복불복이 별로 없다. 예,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일행만 좀 그렇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는가 너무 난감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바라는 건 그런 거죠. 일단 교수님이 물어봄직한 질문 일단 빼놓는 거죠. 싹 빼. 가. 빼놓고 걔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좀 표준적인 질문들, 그죠? 근데 좀 많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교수님 질문이 많다 보니까 그 표준적인 질문들이 한 절반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교수님 약간 그런 질문은 이론적으로는 3분의 1씩 하기 때문에 한 뭐 6, 70% 3분의 1은 교수님 질문이니까 좀 빼놓고 한 3분의 2 정도만 커버하고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시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때 그 3분의 2에 어떤 공통되는 부분은 좀 빠네요. 물론 이제 3분의 2의 교수님을 빼고 3분의 2에 예를 들자면 50% 정도는 그냥 40% 정도는 그러니까 4대 3대 4대 3대 2, 4대 3대 3 정도의 느낌인데요. 예를 들자면 공통되는 게 어느 정도나 무름직한 그런 류의 질문들, 뭐 공직관 인적성 질문이 한 4 정도 된다면 교수님이 한 3, 그냥 뭔지 뭐 행정학부터 시사 퀴즈 뭐 이런 까지 다 포함돼서 묶어서 3. 그 다음에 지역에 관련된 질문들 약간 2 정도의 느낌, 예, 뭐 그 정도의 느낌. 예, 532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지역의 질문 좀 빤해요. 그리고 이쪽 것도 좀 빤해요. 일행의 기준입니다. 교수님 것만 빼놓으면 70점은 맞기는 쉬워요. 70점 맞기는 쉬우니까 그냥 그걸로 기본은 가자. 30점은 약간 복불복으로 그냥 가자. 이 정도의 느낌. 기술직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통적인 건 한 4, 4 정도 보이고요. 직렬 질문 한 3, 뭐, 아니다. 6대 4 정도의 느낌이네. 공통적인 건 6. 근데 지역 질문은 아니다. 5, 3, 2 정도 하면 되겠네요. 공통 5, 직렬 3, 약간, 약간 지역에 관련된 거 한 2. 약간 이 정도의 밸런스 느낌이 좀 들어요. 보면. 그래서 지역의 베이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만 좀 장악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정도의 좀 전략적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약간 70점 맞기는 쉬워요. 7, 80점 맞기는 쉬운데 100점 맞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 기술직은 한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한 8, 90점까지는 맞기는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일행분들은 100점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7, 80점만 좀 안정적으로 가자. 나머지는 뭐 다들 비슷할 터이니 조금 그래도 내가 아는 걸 돌려막거나 조금 그 정도로 정리하자라고 판단하는 게 아마 뭐 좀 더 맞는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전략은 그래 걷어낼 거 걷어내고 그러면 코어라고 집중을 하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합집합, 전체 지분의 총량, 합집합이 되게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교집합은 아주 넓지는 않아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우수리, 겉절이들이 있으니까 이 겉절이들과 교집합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요거 가지고 좀 잘 정리해서 좀 일단은 방어적으로 가는 게 맞고 옳고 낫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되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좀 오리엔테이션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강의 기획 전작이 그 저기 노션이라고요. 여러분 예쁘게 보기 좋게
예, 이제 만들어 올렸으니까 일정표 거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도 계속 일정들이 바뀌는 바람에 예, 뭐 힘들긴 한데요. 아무튼 실습 일정이라는 것도 올라가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등업 신청 꼭 하시고요. 등업하셔야지 아까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2, 30%는 진짜 등업을 안 하세요. 이게 그런 있는 줄도 모르셔서 좀 안타까운데요. 꼭 좀 등업하시라고 제가 교재도 아예 실어놔 버렸어요. QR 코드를. 그다음에 오픈 특강은 저기 이피튠 채널이 있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하지 마시고요. 충북거 가서 하시고 지원시군 거 예, 보시면 네. 뭐 한번 좀 여러분이나 해주신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강의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아까 이게 지금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아까 보셨던 게 기출 팩트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뭐 걷어낼 거 걷어내고 우선할 거 우선하고 같이 좀 보면서 뭐 제가 설명을 드려봐야 일방적으로 설명 드려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선생님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안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 일단 요 정도는 내가 이걸 가지고 쓸 수 있겠다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면접, 뭐, 필기는 그런 거 있죠. 이거 봐, 무조건. 언제까지 무조건 끝내. 그러니까 따라가면 이렇게 대충 그냥 어느 정도 먹어주는 분위기가 있는데 면접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그냥 충분한 정보와 또 큰 방향과 가이던스를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알아서. 뭐, 편하게 가실지 힘들게 가실지 대충 가실지는 뭐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저는 이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강의고요. 두 번째 챕터는 이제 후기 보는 겁니다. 제가 후기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교재 늘리고 뭐 그거 막 하면서 막 10시간씩 강의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해했죠? 뭐 후기를 뭐 사후적인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좀 그런데 다만 분위기나 흐름과 맥락 정도는 좀 보시는 후기 보는 법 정도의 느낌으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 과제는 이제 좀 얘기 좀 난삽하잖아요. 난삽한 것들을 좀 요약 정리하는 그런 느낌의 강의와 또 사전 조사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쓰는 연습은 좀 하셔야 되니 그 약간 쓰는 약간의 가이던스를 좀 드리는 걸 여기서 하겠습니다. 뭐 크게 부담 없이 볼 것 같고요. 다음에 충북 도정입니다. 여기서는 뭐 도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특별하게 묻는 게 없잖아요. 물론 가끔 있어요. 찝어가지고 묻는 것들이 일부 조금 있는데 그것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뻔한 도정의 핵심적인 현안이 뭔지 점검하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찾을 걸 찾으면 되잖아요. 희망은 뭐 관심은 뭐 많이 묻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증렬에서 뭐 되게 충북도 차원에서 뭘 하는지 그리고 지원한 시군 차원에서 뭐 하는지는 간단하게 좀 찾아보고 좀 아는 척하면 좋잖아요. 질문이 없어도 당연하게 그 정도의 차원에서 좀 정리하고 좀 찾아보고 빠르게 좀 후딱후딱 하실 수 있는 방법론 위주로 좀 요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6장 인적성 공식관 편인데요. 일단 요 각각의 뒤에 사례가 붙어 있어요. 사례집이 조금씩. 그래서 뭐 충북 것만 아니고 전체 공통 강의긴 합니다만 뭐 무조건 강의 들으시라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뒤에 있는 거라도 좀 간단하게 좀 보시는 정도. 그 정도 보시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시고 봐서 조금 더 들어야겠다 싶으신 부분만 골라서 인강으로 보시면 되겠다 정도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뭐 필수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특히 충북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에 직렬별 질문 아카이브가 뒤에 부록으로 실려져 있는데 딱 보시면 직렬별로 작년과 재작년에 각 퀴정 질문들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일행은 보실 거 없겠고요. 직렬분들은 해당되는 직렬권은 보셔서 좀 방어적으로 그래 뭐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대충 그냥 모르지 않는다 정도로는 좀 챙겨가고 가자. 알아서 골라서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지방자치 행정학법 주요 개념집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충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행정학 교수님 지난해는 좀 뭘 없었긴 한데 또 묻는 분들은 또 많이 또 물어요. 이것저것.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예전에 봤던 책 꺼내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직 면접 맞춤용 요약집 주로 많이 묻는 것만 때려 모았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현직들 들어간 친구들 3분 정도 같이 해가지고 철저하게 면접용으로 필요한 것만 좀 만드는데 구성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수험 교재 있죠? 수험 교재의 목차와 체계를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고 예시도 좀 넣었으니까 그냥 한번 쓱 그냥 기억 더듬는 용 정도로 한 번 정도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복직은 뭐 예전에 많이 나왔던 약간 좀 특이한 용어집 같은 걸 따로 모아놓은 거긴 한데 그냥 참고로 보실 만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1, 2가 1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념을 딱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준비하시는 가이드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몰아서 뭐 길게 말씀드릴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한 정보들은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좀 엄한 데 가지지 않을 정도의 가이던스를 좀 드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유튜브 보시겠지만 뉴스는 좀 보십시오. 뉴스. 예. 교수님들이 또 시사도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요. 무슨 뉴스를 보느냐? 그냥 닥치고 KBS 보세요. KBS. 왜 KBS냐? 지역 뉴스가 나오잖아요. 저녁 종합 뉴스. KBS 9시 저녁 종합 뉴스. 뉴스9을 꼭 좀 보시라고요. 한 30분, 35분 좀 지나고 나면 지역 로컬로 넘어가죠. 로컬 방송으로. 그래서 충북은 어디 KBS가 하죠? 제가 몰라서. 뭐 어디 KBS에서 나올 거예요. 그거까지 보시라고요. 지역 뉴스까지. 쭉 받으시면 뭐 두루두루. 예. 그래서 본방사 소식 없고요. KBS 같은 거 제가 매일 보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면 9시 10분 되면 9시 했던 것까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아가지고 한번 쭉 한번 보자. 골라보지 마시고 그냥 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좋아하시는 그러다가 또 시사지문 한두 개 얻어 걸리면 또 땡큐고요. 또 뉴스 같은 거 보시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그건 뭐 너무 좋은 일인데 스터디 이런 거에 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 정도 좀 챙겨 보시면 여러 가지로 좀 내공을 쌓으시는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뉴스 하나 정도는 그냥 보자. 뭐 신문 봐요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예. 네이버 봐요 뭐 하지 마시고요. 예. 뉴스만 한번 쭉 보는 정도로 그냥 방어적으로 가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픈 특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얘기하면 정규가 돼서 핵가스가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뭐 그런 또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자료를 예, 많이 공개하지 않습니까? 쿨하게들. 예, 많이 또 알려주시니까 또 많이 공개하는 거니까요. 뭐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규 분들은 핵가스 혹시 유튜브가 정규 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핵가스로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셔서 들어오시면 나의 강의실 들어오시면 위에 배너가 떠 있을 겁니다. 그거 누르시면 핵가스 안에서 라이브가 이루어지니까 수강생들만 그거 이어서 그냥 메들리로 같이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려봐야 괜히 그냥 중간중간에 자꾸 쉬어봐야 괜히 부담만 되고요. 빨리 듣고 빨리 치우는 게 가장 현명하신 수강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